안녕하세요. 저녁들은 드셨어요? 저는 시래기 국밥 먹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는 현재까지 자폐증의 치료와 교육에 관해서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서 그래요. 이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주장이 아니고 미국의 사이클러지 투데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60년대부터 현재 800여 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수, 치료사 등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전문 잡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폐증에 관한 이 웹사이트나 매거진에서 자폐증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특정 저자의 글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사이클러지 투데이라는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자폐증에 관해서 혹은 자폐 관련된 부모나 종사자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자폐증에 관한 사실들을 정리해 놓은, 그래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팩트 시트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자폐증의 정의는 뭐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어떤 중재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사실들을 적어 놓은 그런 글들을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건 사실은 하나하나 다. 첫 번째는 자폐증을 위한 한 가지 특정 치료법이나 중재법은 없다. 즉, 한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나 중재 프로그램만으로 자폐아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2015년에 제 블로그 그리고 유캔두라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미 다 정리해서 글로 써져 있고요. 더 스페셜에는 작년에 제가 그 1년 후쯤에 더 스페셜.kr 홈페이지에 지금 저희 포럼 사이트죠. 여기에 정리해서 다 글로 요약되어 있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글들을 안 봐. 그런 좋은 글을 올려줘도 보는 분들은 실제 사이트를 공유해줘도 한 10%밖에 안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킵해놓는다, 저장만 해놓는다 이러고선 안 봅니다. 안 봐. 그래서 이 라이브라도 하면 보실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폐를 위한 한 가지 특정 치료법이나 중재법은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곳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다 동원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기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언어 의사소통, 인지, 행동치료, 그러니까 언어치료, 의사소통 훈련, 인지치료, 행동치료들은 자폐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인기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재활치료,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이 성인기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그 효과를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성인기 이후에 자립 혹은 독립 이런 걸 성취하도록 돕는 데까지 이런 효과가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뭐 특수교육이든 통합교육이든, 뭐 우리는 주로 특수교육을 얘기하니까요.
아, 참, 그리고 댓글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댓글에다가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이면 지금 그냥 바로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정도다. 이게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든 뭐 일반 교육이든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은 실제로 나중에 이것도 비슷하죠. 앞에 거랑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이나 적응이나 이런 것과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교실에서조차 교과 교육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 교과서, 뭐 이걸 그대로 진도를 과목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특수교육이나 일반교육은 그것만 하는 거죠. 물론 특수교사가 그것만 하진 않습니다. 뭐 가끔씩 행동중재도 해야 되고 또 뭐 의사소통, 뭐 사회성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적응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거는 원칙적으로 특수교육에서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잠깐 찍겠습니다. 초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특수교육이 아니고 그건 중재죠. 중재. 조명이 좀 어둡죠. 지금 여기 제가 그냥 혼자 여관방에서 앉아갖고 하는 건데 이 여관방은 조명이 너무 어둡네요. 그래도 얼굴은 잘 보이시죠? 지금 안경에 비치는 거는 제 노트북 화면이고요. 얼굴 잘 보이세요? 왜 답이 없어? 댓글을 좀 달아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이 전체 정리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으냐 지금 그게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에 네 번째 사항이 뭐냐. 첫 번째 효과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부모가 아이의 양육과 케어에 깊이 관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언어치료사, 무슨 인지치료사, 특수교사 다 좋은데 실제로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부모가 아이의 양육과 케어나 뭐 키우는 거, 그다음 가르치는 거에 깊이 관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 사실은 특수교육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부모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언어치료든 뭐 인지치료도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훈련이든 이런 것도 부모가 깊이 관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가 크다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사실 그 성인기에 우리가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데도 다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집에서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어서 쭉 나오는 거긴 한데, 자폐증으로 인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함이 있거나 손상이 있거나 혹은 그걸 장애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자폐증으로 인한 증상이나 결함들을 직접 바로 잡아주는 약물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만 그거는 자폐증을 없애거나 혹은 자폐증이 없는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호전시키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 약물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자폐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어려움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안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뭐 조금 더 크면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약물이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항우울증제, 항불안, 또 그 다음에 강박 조절하는 혹은 분노 조절하는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도 그 증상이나 그런 정서적인 상태나 행동을 직접 그 부분에만 관여하는 거지 자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자폐하고는 직접 작용하는 약물은 없고,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이런 뭐 ADHD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지적장애든 자폐성 장애든. 그런 경우는 당연히 ADHD를 처치하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알려지기는 이 예민한 감각 때문에 생기는 그 상동 행동이나 자기자극 행동, 아주 심한 감각 추구나 이런 게 너무 심할 경우에는 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약간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뇌전증, 우리 간질이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약들은 약간 그 자기자극 상동 행동 뭐 이런 증상들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맨 끝에 부차적으로 그 사이클러지 투데이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고 있냐면요. 위에서 얘기하지 않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대안적인 요법이나 중재 무슨 치료 방법들이 최근에 뭐 이제 예전부터 없던 뭐 새로운 것들이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뭐 제가 지금 그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뭐가 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서도 다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직 그 효과가 검증이 완전히 되지 않았거나 검증을 해본 경우에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치료법들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혹은 도입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누군가의 어떤 제안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것을 여기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게 제가 몇 분이나 했죠? 네, 생방 맞습니다. 생방 맞고요. 사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약이 부작용이 더 많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신데요. 그거는 약마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예를 들면 ADHD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작용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케바케예요. 아이들 체질, 체력, 민감성 뭐 이런 것들로 다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약물들, 향정신성, 그러니까 정신과 약물들은 실제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아이들 행동, 뭐, 그 주변 사람들 적응, 이게 다 도움이 되니까 이 약물을 쓸 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스스로 부모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 소위 정신과 전문의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또 인터뷰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을 쓰시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약 용량부터 시작해서 횟수니 뭐니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어떤 부분이 더 좀 크고 적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걸 조절해 가면서 얘한테 효과는 좋대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찾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게 짧게는 6개월, 길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잘 빨리 찾아지면 한 달, 뭐 2달 안에 애한테 딱 맞는 방식으로 뭐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은 무조건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어제 산청에서 경남 산청에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고양시에서 우리 최미란 선생님이랑 그 워크샵,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기쁨터에서 워크샵, 그 다음에 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서 산청, 경남 산청에서 강의를 또, 경남 산청이 멀긴 멀더라고요. 용인에서 풀로 3시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거기서 강의 끝내고 부산을 어제 저녁에 넘어와서 오늘 또 여기 부산의 나산 부모님들 만나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여기 들어온 건데요. 제가 몸살 나기 직전입니다. 아주 쑤시고 막 아까 강의 그 나사하면서 강의 끝나고 거의 끝날 시점쯤 되니까 막 그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여기 들어와서 좀 쉬려고, 빨리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왜 라이브를 하게 됐냐면 오늘 강의 때도 부모님들, 여기 부산의 부모님들, 그 나사함은 발달장애인 복지관이잖아요. 거기서 부모님들을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 몇 가지를 오늘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모님들은 다 거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인데도 처음 듣는 얘기거나 혹은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반응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이브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전국의 누구도 제가 지금 왜 생방하는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조은환주 선생님. 그 다음에 쉴 겁니다. 저 1시간 안에 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예. 지금 팟캐스트 거북이의 꿈 방송 본방 시작을 한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짧게 좀 또 있는 전문 잡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폐증에 관한 이 웹사이트나 매거진에서 자폐증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특정 저자의 글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사이클러지 투데이라는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자폐증에 관해서 혹은 자폐 관련된 부모나 종사자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자폐증에 관한 사실들을 정리해 놓은,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팩트 시트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자폐증의 정의는 뭐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어떤 중재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사실들을 적어 놓은 그런 글들을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건 사실은 하나하나 다. 첫 번째는 자폐증을 위한 한 가지 특정 치료법이나 중재법은 없다. 즉, 한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나 중재 프로그램만으로 자폐아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2015년에 제 블로그 그리고 유캔두라는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에 이미 다